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 정부는 3월 8일 범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고강도 압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도발에 총책이면서도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김영철 통전부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 사업이었던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3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한국 정부가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독자 제재에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식당 등 북한의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에서 빠졌지만 WMD 개발에 연관된 북한 개인 38명,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곳을 독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특히 김영철 통전부장을 비롯해서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WMD 개발과 무기거래 등에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요. 외국 선박이 북한에 들를 경우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할 수 없게 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제3국 국적의 편의 지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됩니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도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66척의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 선사들이 한국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해운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접국을 통한 바닷길이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WMD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을 활용해 WMD를 개발해온 만큼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작성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을 세계 각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국 국민과 모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해외 북한 영리시설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 경로 중 하나이며 북한은 12개국의 130여 개의 식당을 통해 연간 $10,000,000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WMD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또 필리핀과 중국, 러시아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산둥성 르자오항 관계자는 3월 8일 로이터 통신에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호가 며칠 전 입항하려고 했지만 정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카로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리스트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이터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들 중에서 다른 2척도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스트 글림호는 3월 8일까지 상하이 인근 양쯔강 어귀 바깥쪽에 머무르다 북한 원산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상하이 해사국 관계자는 대북 선박 제재와 관련한 중국 교통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북한 선박과는 교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선박인 에버브라이트 88호도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3월 8일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면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항구에서 북한 선박 31척에 대한 입항 거부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입항을 허가해 몰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중북 관계 등을 감안해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입항 거부 조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동 지역에서 북한인 벌목공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3월 4일 극동 톰스크주 사무스 마을 건축 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북한인 14명을 적발해 추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상당수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3월 7일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7일 현재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최근 24시간 내 위치 정보가 파악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재 대상 31척 가운데 19척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 제재안에서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이름을 바꾼 채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월 3일 필리핀 수비크항에 입항했던 진텅호가 가장 먼저 필리핀 당국에 의해 몰수됐고 조만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진텅호를 수색할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 관련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중국 전인대의 주요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양자 경제 협력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3월 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사업보고서와 2016에서 2020년간 경제개발 계획을 담은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이 보고서들에서 중국 경협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 수립과 이행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자국의 동북 지역에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과의 양자 협력 플랫폼을 설치하고 중국, 몽골 간 경제 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에도 새로운 동북 진흥 전략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플랫폼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북 경제협력 사업을 강조했던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2015년 1월 중국 랴오닝성 정부의 업무 보고서에는 러시아, 몽골, 일본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의 요충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린성 정부도 중국 국경 지역의 규각 건설 등 사업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과거에 중국은 북한 여행과 중국 무역 금지 등 단기적 조치를 취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제재를 풀어줬는데 이번에 장기적인 경제 계획에서 중북 경협을 뺐다는 것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문자 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 10여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음성 통화 내용과 전화번호 등을 빼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이 가운데 20%인 10여 명에 대한 해킹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인사 여러 명이 해킹 공격을 당했으며 스마트폰에 담긴 전화번호도 유출됐다면서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메시지에 실린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방식으로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월 한국 국민 2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초기 단계에 발견돼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 2월에는 한국 2개 지역의 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철도 교통통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며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메일 계정 등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위해 2015년 한 해 6만여 대의 좀비 PC를 만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만 세계 120여 개 국가에 1만여 대의 좀비 PC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터넷 뱅킹 마비나 무단 계좌 이체 등 대규모 금융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선제적 핵타격 운운하면서 공갈 협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에 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 군사 연습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선제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며 북한이 도발적 수사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에게는 좋은 옵션이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자원과 에너지를 북한 주민과 영내 평화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정은이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월 7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목표는 북한 정권이 육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매우 강력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도 단순히 서류상의 제재가 아니라 그것이 이행됐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란에 적용했던 엄격한 기준을 북한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월 8일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 북간 평화체제 협상 가능성, 미중 간 물밑 합의설 등 근거 없는 한국 소외론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3월 8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명백히 볼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은 평화와 안보 문제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의견이 확고하게 일치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에 임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제재 이행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의 평화체제 협상 등 대화의 방점을 찍는 쪽으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거나 미중이 물밑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 없는 한국 소외론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도 3월 8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한미 간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겉으로는 제재가 무섭지 않다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정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3월 8일 그 어떤 제재로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썩은 달걀로 천년바위를 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얼마든지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월 7일 데일리 NK에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손전화, 즉 휴대전화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며 주민들은 예전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중 친선 관문인 신의주에서 광물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과 나진과 회룡을 비롯한 모든 국경 세관이 봉쇄될 것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이웃으로 믿어왔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번 제재에 동참했다는 점과 세부적인 제재 항목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과 군인들 사이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는 중국의 도움으로 견뎌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조만간 중국 정부가 국경을 봉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말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사꾼과 시장 상인들이 유엔 제재를 놓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싼 값에 팔아왔던 중국산 잡화도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판매를 중단했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단순히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장마당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에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까지 맞물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도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식량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정권은 장마당 운영 시간을 오후로 제한한 데 이어 비공식 골목 시장인 메뚜기장까지 통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 노력 동원 사업인 70일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양강도 거주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전체 주민이 70일 전투에 참가해 충정의 구슬땀으로 당을 받들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장사를 못한다며 70일 전투가 끝나는 5월 초까지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무리한 화폐 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되도록 자제해왔습니다. 배급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장마당 활동까지 막으면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 장마당 통제는 2천만 주민의 불만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는 만큼 5월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이 눈부신 경제 성과 등의 치적 쌓기에 애가 탄다는 이야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장마당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RFA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외부 세계의 경제 제재가 구체화되자 상품 유통이 주춤해지고 청진의 수남시장과 포항시장은 상품 유통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머지않아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식량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불안한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식량 사재기도 물가 급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에 불안한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가 이미 전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 식량을 마구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한 탈북 여성단체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한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이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여성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 군간호사, 협동농장원 등으로 일한 경력을 가진 탈북 여성들은 북한 내 여성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암암리에 벌어지는 성추행과 성폭행에도 인권 유린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했다는 김은미 씨는 열차에 군인칸이 있는데 저녁 시간마다 전기가 차단되는 것을 노린 군인들이 여성 승무원이나 부정승차 등으로 걸린 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며 이런 일이 워낙 만연하다 보니 여성 열차 승무원은 결혼 기피 대상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 간호사로 6년간 근무하다 2014년 탈북했다는 최수양 씨는 북한군 내 여성 군인들의 복무 실태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군 전체 병력 120만 명 가운데 여군의 비율이 30에서 40%까지 늘었지만 1년에 군복을 한 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빨래라도 한번 하면 제대로 된 옷을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한 여성 분대장은 늦은 밤에 사업 보고를 명분으로 상급자에게 불려가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나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당하고 이 사실이 알려져 불명예 제대를 당한 뒤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철도 방송원 생활을 하다 1999년 탈북했다는 정현정 씨는 북한이 중국 식당 등지로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하는 바람에 평양시에는 아가씨들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며 관리자들은 이렇게 파견된 여성들을 한 방에 3명씩 재우며 서로를 감시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외출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소연 대표는 북한 독재 정권은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을 유린하며 자기들 체제에 맞게 사육해왔다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월 9일 핵탄두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는 김정은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강변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고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핵무장 선언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나선 겁니다. 북핵 문제는 일종의 치킨 게임입니다. 즉 서로 마주보는 자동차가 돌진해서 누군가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거나 크게 다치는 구조입니다. 북한은 자신이 끝까지 운전대를 꺾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양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막가파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일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면 한미 등 국제사회는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최후의 순간까지 버틴다면 탱크에 약간의 흠집을 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탑승한 자동차는 형체도 없이 부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이 이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